이미 김어준이 절대 권력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 특히 이제 선거 때죠. 대선이건 뭐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본인의 어떤 사적 이해관계를 투영한 방송을 해서 민주당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밤의 대통령의 지금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즉 조선일보 방사장과 다름이 없는 지위를 획득한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 완전히 프레임을 장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노골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고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적신호 수준으로 지금 와 있는데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과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리전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정청래와 박찬대가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약간 유행어가 되고 있어요. 예, 그 김어준 지지자들, 털봉자들이 뭐 온라인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김어준의 임기는 영원하다. 그래서 김어준이, 이재명이 아무리 뭐 대통령을 한다고 해봐야 5년밖에 못하지만은 김어준은 뭐 임기가 없는 거니까, 계속 상황 노릇하면서 본인이 이제 당대표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털봉자들이. 이거 미친놈들이지. 그래서 김어준의 임기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은 신문들이 다 부활을 해가지고 다시 당권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이런 헛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민주당 당원들만 이 상황을 몰라. 저는 아까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 당원주권 민주주의의 확대, 국민과 당원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길을 열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국민주권 민주주의와 당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김어준하고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김어준이 절대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진짜 뭐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먹고 있지만은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김어준이 절대 권력화되면서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가 결과적으로 유튜브 정치에 시대를 열어놓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가 국민의 권한, 당원의 권한이 높아지는 게 왜 유튜브 정치의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제가 봤냐면은,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이 정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진보 유튜브 채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진보 유튜브 채널들이 김어준과 같은 몇몇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에게 좀 집중돼 있어 지금. 지금 보시면은 10만 이상 동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채널은 3개예요. 제가 보니까 10만 이상 동접자를 기록할 수 있는 채널이 3개인데 김어준이 지금 뭐 30만 내지 40만, 그 다음에 최욱이 20만 내지 30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근에 남천동 이 친구들이 한 10만 넘을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형 유튜브라고 해도 12,000 정도예요, 동접자가. 그러니까 이른바 대형 유튜버라고 해봐야 김어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확대, 특히 당원 민주주의의 확대가 김어준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위험성이 지금 매우 큰 상태라는 거야. 언론 지형이 너무 과독점화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의 대다수가 김어준의 뉴스 공장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 김어준의 입을 통해서 당내 상황과 여러 가지 정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어. 자, 김어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을 하면은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죠. 혹은 김어준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 그런데 지상파나 레거시 미디어와는 달리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제 시스템이 현재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 시장의 거의 90% 정도를 김어준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김어준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 특히 이제 선거 때죠. 대선이건 뭐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본인의 어떤 사적 이해관계를 투영한 방송을 해서 민주당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이 밤의 대통령의 지금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즉 조선일보 방사장과 다름이 없는 지위를 획득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사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의 확대가 결국은 유튜브 정치의 시대를 열고, 유튜브 지금 현재 시장, 진보 유튜브 시장이 김어준이 과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민주당 내의 당원들의 정치적 판단이 김어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우려했던 현상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예요. 김어준이 완전히 프레임을 장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뭐 노골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청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고 정청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론조사 기관까지 끼고 앉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민주당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국이 돼 있다. 거의 적신호 수준으로 지금 와 있는데 이걸 우리 당원들이 이 심각성,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다. 큰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인지는 해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번 저는 오히려 당대표 선거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의 뉴미디어 독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 당원들, 깨닫는 당원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과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어준과 이재명 대통령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리전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정청래와 박찬대가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박찬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픽이라는 걸 사실 모르는 당원들이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에? 그걸 모른다라면 사실은 뭐 이건 당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지. 근데 매달 꼬박꼬박 당비를 내면서 권리당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치에 그 정도로 무관심할까요? 박찬대가 이재명의 픽이라는 걸 아직도 모른다? 뭐 처음엔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지난주에 강선우 사태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김어준의 입장이 갈렸어요. 대통령은 강선우를 임명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럴 만한 저는 흠결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김어준은 강선우 사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한 거예요. 강선우 문제를 둘러놓고 대통령과 김어준이 충돌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지금 자,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김어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제가 SNS나 유튜브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은 자, 김어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유튜버들, 김어준의 손을 김어준을 입을 따라하는 유튜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민주당 당원들도 그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강선우 사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르마를 타려면, 확실하게 타려면은 대통령이 왜 강선우를 낙마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돼요. 근데 밝힐 수가 있습니까? 강선우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는 건데 지금 박찬대 후보가 뭐 어쨌건 간에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후보다라는 걸 다 아는데 집권 후반기도 아니고 집권 초기에 당대표 선거에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고전을 하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은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윤석열이 처음 집권을 했을 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경원이를 강제로 눌러앉히고 김기현이를 그냥 꽂아버리잖아, 청와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박찬대를 지지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김어준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김어준이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민주당 정치에 플레이어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김어준과 김어준의 똘마니 유튜버들이 스크럼을 짜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자, 민주당 내부의 상황, 대통령의 의사를 정확히 모르는 당원들이 질질 끌려가면서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어. 자,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공공연하게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큰 데가 어딥니까, 지금? 동접자가 가장 많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채널이 어디예요? 박찬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채널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데가 최한욱TV예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마치 제가 제 채널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거듭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대 정치는 미디어 정치인데 미디어 전력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밤 최한욱TV를 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 김어준이 뭐가 문제인지, 정청래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김어준이나 최욱이 하는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최욱이나 김어준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와 방송을 했냐고. 방송 시간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냥 후보들 데려다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방송한 거,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금 유권자들은 김어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들이 물론 더 분별력이 생기고 정치적 식견이 넓어져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더 좋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실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매일 앉아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있을 겁니까? 결국은 뭐 하루에 한 개 보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한 개 보는 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전부 다야.
그러면 그분들이 민주당 내부 정치에 대한 정보를 김어준을 통해서 획득할 수밖에 없고, 김어준은 계속 교묘하게 유권자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김어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권자들도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유권자들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지금 진보 유튜브의 정치 시장이, 진보 유튜브 시장이 김어준이라는 빅스피커에 너무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당대표 선거에 극단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는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었어. 왜?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공동 목표, 내란 종식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 김어준의 생각과 이재명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없었어. 그런데 정권 교체가 달성이 되고 나니까 서로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둘의 정치적 목표가 달라지는 거야. 이재명은 이재명의 길을 가야 되고 김어준은 김어준의 길을 가게 돼요. 김어준은 민주당의 스피커가 아닙니다. 친문 스피커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김어준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친문의 부활입니다. 친문의 명예회복, 친문의 재집권이에요. 김어준이 해야 될 일이. 친문이 재집권을 하려면 당권부터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로 출마를 한 것이고, 김어준이 친문 당권 탈환을 위해서 정청래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친문에게 당권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친문에게 왜 당권을 줍니까? 친명이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박찬대가 출마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김어준과 이재명의 정치적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이재명을 사랑하면서 정청래를 찍는, 이재명이 선택한 박찬대를 안 찍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어준한테 속아가지고 정청래를 지지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충돌을 하게 될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 때도 충돌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 당대표 선거 때도 또 충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은 이번에 대권을 못 찾아오면은 본인들은 패족이 된다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친문 386이 이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을 쥐고 앉아가지고 누려왔던 그 권한과 권력을, 부와 명예를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안 내려놓죠?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무슨 당의 권력을 쥐고 내가 금배지도 달고 막 대접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인기도 생기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싹 다 뺏어버렸는데 그냥 순순히 내주겠어요? 어떻게든 저항을 하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충돌 양상이 지금은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내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즉 이재명의 입을 막은 상태에서 김어준의 입만 보면서 당내 정치가 흘러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총선 때 병리평과 연동형 선거제도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부 노선투쟁이에요. 자, 그때 아마 병리평 지지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야. 솔직히 여기 와서 얘기해요. 이제 와가지고 나 그때 연동형이었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왜? 김어준과 거의 모든 스피커가 다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이 다 병리평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 거의 뭐 몇 명 안 돼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시청률 쫙 빠지고 시청자들한테 요구도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청래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원 투표를 했으면은 병리평으로 확정이 됐을 거예요. 병리평으로 갔으면은 윤석열이 탄핵되기도 어려웠고, 대선에서 탄핵됐다고 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을 누가 뒤집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뒤집은 거예요. 빅스피커들과 정청래와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병리평으로 가자고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한 번에 바꾼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병리평으로 가면 안 된다, 연동형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는 순간 입장이 싹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점은, 자, 지금도 간단한 문제예요. 당장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 아침이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박찬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여론조사 지지율이 안 나와, 박찬대가 당대표 돼야 되는데, 한마디 하면은 다 뒤집혀요. 이거 내일 당장이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야, 박찬대가 당대표 돼야 되는데,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 뭐 김어준 따위가 무슨 대통령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한마디면 판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한마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빈틈을 비집고 김어준이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당대표를 낙점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잘 알면은, 이게 문제다라는 걸 알면은 문제가 안 되지. 김어준이 친문의 부활을 위해서 정청래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거다라는 걸 우리 당원들이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박찬대 찍으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
절대적인 스피커의 불균형 때문에, 즉 친문 스피커, 친털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100배 이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다수의 당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몇 년 전부터 이 준비를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미디어 독점을 막지 못하면은 결국은 민주당의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그 대선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고민한 문제예요 이게. 자, 앞으로 뉴미디어, 유튜브 정치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김어준이 미디어 시장을, 진보 미디어 시장을 압도적으로 독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김어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친문이 계속 민주당, 친문 386들이 계속 민주당을 주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즉 민주당의 인적 쇄신, 인적 개혁이 불가능해진다. 그럼 민주당은 영원히 수박당으로 가는 거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 매체를 키워야 된다는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대선 끝나고 나서 제일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동영이에요. 적어도 김어준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뭐 억지로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 뉴스공장을. 그리고 김어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은 김어준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김어준과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친명 스피커가 생기면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고, 김어준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경쟁하는 구도가 되면 김어준도 노골적으로 민주당 정치에 개입을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향력이 있는 친명 스피커가 누군가 대선 이후에 제가 봤어요. 그게 누구냐? 이동영이었어, 제가 볼 땐. 근데 몇 달 지켜보니까 이동영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 이놈도 싹수가 노랗구나. 그냥 김어준이 똘만이지 김어준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판단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유탐사하고 한참 이제 그 유탐사 문제 때문에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 강진구 기자를 지지하고 강진구 기자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던 이유가, 자, 이동영이는 싹수가 노란 상황에서 유탐사와 강진구 기자가 김어준의 미디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경쟁자로 성장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저도 지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탐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유튜버가 아니라 언론사잖아. 언론사는 객관적이고 어쨌건 뭐 기계적이라도 중립적 위치에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탐사는 그 성격 자체가, 자, 김어준을 견제하는 미디어로서 기능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체육인데, 체육은 사실은 뭐 그냥 방송인이죠. 연예인이죠. 예, 그리고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를 통해서 예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동접자 숫자만 놓고 보면은 체육과 김어준이, 그나마 체육이 김어준을 견제할 만한 위치에 있긴 한데, 체육은 그럴 정도의 정치적 의지 자체가 없다. 정치 의식 자체가 없는 상태다. 자, 그 결과 지금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미우미디어 진영이 어떻게 됐는가? 김어준과 나머지 똘마니들, 그 다음에 일부 중소 유튜버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돼버렸어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재명 시대에 김어준은 이동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제가 하바리도 이런 하바리가 없어요. 본인한테 큰 기회가 왔는데, 이재명의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왔는데, 이 비겁한 놈이, 겁쟁이가 이 김어준과 맞서는 게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김어준 똘마니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심한 거죠. 이런 놈이 그동안 이재명의 대표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쪽팔려요.